자, 오늘은 식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 바로 뭐도록 하겠습니다. 식신 한자로 이렇게 쓰죠. 밥식자에 그 다음에 신신자죠. 자, 밥의 신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밥의 신. 사실 이 사주에서 식신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어찌 보면 육친이라는 십성이라는 구성 중에서 이 식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부분에 속하는 어떤 별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사실 과거 세대, 그러니까 한 50년 전, 6.25 전후 세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먹고 사는 밥식자, 이 먹고 사는 어떤 그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루 세 끼 먹는다라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요즘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세상은 자기 뜻, 자기가 목표하는 자기 희망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의 그 의미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얘기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형태의 세상이었죠. 바로 이 하루 세 끼 먹는 세상 자체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어떤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사주는 물론 과거세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사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적 개념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중요도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서를 보면은 주로 이 식신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서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 식신이 유기하면 승재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식신이 유기하면 승재관, 말 그대로 식신의 기운이 있으면 사주팔자에 이긴다, 재와 간보다 낫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제가 처음에서도 언급했던 대로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가, 이 밥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형태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재나 간은, 재성 자체를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뭐라고 보냐면,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재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재물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현대적 관점은 재물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이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차차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부분, 재성과 식성 자체의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언급하면, 재성이라는 부분은 일종의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간 거죠. 자, 식신이라는 자체는 자기 자신이 일단 간단하게 1차적인 행동에 의해서 손을 뻗쳐서 바로 자기 자신이 먹을 걸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성이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일종의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건데요. 바로 이제 내가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건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터전의 개념인 거고, 제가 이제 표현한 부분 중에서 재성을 갈아야 할 밭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자체는 반드시 노동력이 들어가 줘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식신이라는 거는 노동력 자체에 대한 최소한으로서, 물론 손은 뻗치는 자체가 노동력이라고 한다라면 노동력일 수 있지만, 굳이 노동력이라고 표현할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수고로움으로 먹을 걸 취할 수 있는 자체로 표현하는 부분이 식신이다. 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것 그 자체,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만의 세상으로서 만족감을 느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신이 전부일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사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개념을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상이라는 자체, 이 식신은 이제 식상은 뭐냐면 일간에서 뻗어져 나온 자체, 1차적으로 뻗어져 나온 게 뭐죠? 식신과 바로 상관이 되죠. 이걸 보고 이제 식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식상은 일간에서부터 나오는 1차적인 행동 양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차원적인. 자, 일간이 가만히 있다라는 거는 일단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일단 식상은 뭐냐면 1차적으로 손을 뻗는 형태가 되니까 바로 이게 움직이는 자체가 현재 진행형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상은 바로 이제 사적인 개념인 거죠. 상대가 없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제 관이라는 거는 2차원적, 3차원적인 개념이 나하고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중간에 매개체가 있으면 2차원이고 멀리 있는 그 자체를 상대하는 건 3차원이 될 수 있는 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이라는 부분하고는 또 대비되는 개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상은 일단 사적인 개념이 내 개인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식상의 개념이가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의 원리적 개념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식상이라는 자체는 표현하고 그러니까 지금 식신 상관을 토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현하고 드러내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일간에서 식상은 일단 나 자신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는 걸 얘기하죠. 물론 이게 사주 구조로 있다라면은 일간이 예를 들어서 뭐 무토일주다. 무토일주면 식상이 뭐냐면 경금이든 신금으로서 어떤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식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금이나 신금 자체 이게 이제 오행적으로 금이기 때문에 금의 식상적 요소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금이라는 여기서 좀 더 얘기하면 금이라는 속성이 현실적인 모습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다. 간목일간이 식상은 뭔가 병화하고 정화죠. 물론 여기 음양의 개념이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이 자체를 토탈적으로 이제 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화라는 기운으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죠. 저 화라는 거는 자기 모습을 펼쳐내는 거죠. 드러내서 보여주는 형태의 모습이 바로 식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식상은 뭡니까? 무토의 식상은 원래 식상은 드러내는 건데 드러낸 자체가 뭐로 거두려고 드러내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상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식상이지만 모습의 양태가 다르다. 그래서 각 일간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드러내고 행동하는 모습 자체가 식상인데 그 식상적 행태, 양태는 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표현하고 드러내고 행동하는 게 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식상 자체가 목적인 사주가 있고요. 식상의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식상은 반드시 뭐를 위해서? 재성으로 건너가기 위한 과정의 식상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자, 요 자체도 사주 팔자를 보고서 이 식상의 의미적 표현, 개념적 표현이 분리적, 일종의 동변에 있어서 달라지는 요소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식상 자체가 목적인 사주는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견겁재의 기운이 과다한 사주는 식상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비견겁재가 과다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종의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려져 있는 상태면 곧 터질 것 같은 느낌의 상태를 비견겁재가 과다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식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곧 터질 듯한 어떤 그런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공이 튈지 모르는 상태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1차적인 용신이 뭐냐면 식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빵빵하게 가득 차있는 터질 것 같은 풍선에 구멍을 살짝 내서 바람 빼주는 역할이 식상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바로 식상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펼치는 그 자체. 그러면 즐기는 모습이 되겠죠. 즐기는 모습이. 그러니까 식상 자체로서 즐기는 모습이 되겠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그 자체의 모습으로서 용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주구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상은 반드시 재성을 목적으로 삼는 형태의 사주구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식상이 이제 두 번째 모습으로 얘기하는 부분. 세 번째 뭐냐면 식상이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변화하는 거죠. 변화. 그죠? 변화는 뭐냐면 지키는 것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에서 식상은 바로 어떤 움직임의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이 모습에서 변화하려는 그 자체가 바로 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는 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식상이죠. 그리고 내가 움직여서 상대방을 건드리는 거다. 그거는 이제 상대방을 자극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자체는 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제압하는 걸 자극해서 내 방식대로 뚫고 나가는 자체의 어떤 그런 모습도 식상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식상이라는 관점의 모습을 일단 어떤 그런 형태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식상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표현할 때 진론이 뭐 자기 뜻대로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표현이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관점을 먼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식상에서 바로 식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식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식신은 십성 중에서 가장 으뜸의 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식신이 유기하면 승재관이라는 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재성,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재성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양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양생, 기를 양자를 쓰는데 그 양생이라는 자체는 이제 일간을 기르는 거를 얘기를 하죠. 일간을 기르는 것. 근데 그 재성을 또 길러주는 자체가 뭐냐면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을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생 이게 재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길러주는 게 뭐냐면 식신이 길러주죠.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식신을 수성이라고 그러죠. 목숨 숫자를 써서 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쥐는 목숨줄을 갖고 있는 개념이 식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서 얘기하면 식신의 변화가 생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신의 변화가 생길 때 직업의 변화가 생기거나 식신의 변화가 생길 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60, 70 나이 드신 분들은 식신의 기운이 약화될 때 어떤 수명과 관계된 일이 생길 수 있고 건강과 직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을 바로 여기에서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유추에 들어가면 아주 이제 재미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수명을 볼 수 있는 별이 바로 식신이다라는 부분도 잠깐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보는 법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 목숨은 인명은 제천, 하늘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에 딸려 있던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그걸 유추하는 자체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100% 맞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왜? 하늘의 운명은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이지 인간의 의지로서 어떤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관점 때문에 깊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식신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식신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속성, 이게 이제 일종의 물상적 개념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 게 식신이냐라는 부분을 또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로서 하나의 설명되어져서 통변되면서 사주를 풀어가는 어떤 그런 풀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좀 지우고 좀 하겠습니다. 자, 식신을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식신은, 식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신은 천연과일이라고 표현해요. 천연과일. 여러분 천연과일 아시죠? 천연과일. 천연과일은 어떤 거야? 요즘 과일들은 이제 많은 노동력이 좀 필요하죠. 굉장히 어떤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수고로움, 노고로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이제 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사과니, 배, 어떤 그 딸기, 포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계절 과일이 아니라 거의 보면 계절하고 무관하게 온상으로서 이제 이렇게 과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과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천연과일이라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요즘에 그게 이제 요즘에 그래서 사과라든지 배, 포도, 복숭아, 이런 과일들은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한데 과거 과일들은 과거 과일들은 어땠나요? 보면 과거 과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거나 아니면 어떤 시골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어렸을 때 과일은 좀 감나무 있죠? 감나무. 마당에 뜰에 감나무. 대개 한 그루, 두 그루 정도 다 갖고 있죠? 모든 집에 있었죠, 과거에. 감나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집에는 없는 것, 물론 집에 또 있는 게 대추나무가 있었죠, 대추나무. 가끔 보면 뭐가 있냐면 앵두나무라고 얘기하죠. 앵두라든지 배나무도 가끔 있는 집이 있었어요. 배나무 가끔. 근데 이제 또 산에 가보면 이제 야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밤나무가 좀 있죠. 밤나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한 과일들은 어떤 겁니까?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가을만 되면 주렁주렁 열려서 따먹는 것들이 여기 딸기도 있고 딸기도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참외도 많이 있었고요. 수박도 이런 굳이 과일 다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시골에서 옛날에 자연적으로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이 물론 이제 여기 오이는 야채에 속하죠. 오이는 이것도 아마 야채에 속할까? 수박도 야채에 속하나? 참외가 야채에 속하나? 딸기가 다 야채에 속하나? 제가 지금 과일과 야채 개념이 약간 헷갈리는데 아마 야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일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쉽게 손만 뻗으면 그냥 크게 노력하지 않고서 계절에 의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바로 식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식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얘기하면 그럼 재성이 뭐냐라는 거. 재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농토에서 자란. 농토는 반드시 노동력에 의해서 일구어져서 자란. 그래서 쌀, 곡식 그런 거죠. 오곡백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5가지 곡식. 그러니까 쌀 이런 거, 조수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거름을 주고 가꾸고 일구고 김매고 뭐하고 이렇게 과정 엄청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바로
재성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구분이 되어줘야만이 이제 또 이제 하나 이제 사주 풀어가는 재미, 그리고 통변에 대한 어떤 능력적 요소를 갖춰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이게 과일의 개념에서 식신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단지 이게로서만 식신의 개념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면 현대적 관점에 또 식신이 또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 시대적 개념의 어떤 식신의 개념을 얘기를 한다면 현대적 관점에 모든 건 사주라는 거는 시기, 때, 그러니까 과거 시대와 현대 시대 시대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게 바로 사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시대 자체를 통변할 수 없으면 사주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변하는 거를 통한다라 그래서 그게 통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의 글자는 통할 통에대 변할 변자를 씁니다. 대변할 변자가 쓰는 게 아니라 변호사 할 때 그 대변할 변자가 아니라 변할 변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통할 통자. 그래서 변하는 걸 통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함께 들어져 있는 것을 통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현대적 관점에서 식신은 뭐냐? 이게 이제 물상적으로 사실 알아야만이 쉽게 사주를 접하면서 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자, 식신의 개념이 현대적 관점의 개념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냐면요. 기능, 그렇죠? 기술, 재주, 재능. 자, 기술, 기능, 재주, 재능. 저게 이제 쉽게,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내가 기술을 하나가 있다. 물론 이 자체가 노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술적 요소, 기술이 있으면 쉽게 내가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노동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자, 재주 재능을 봅시다. 그러면 내가 아주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 불러요. 아니면 어떤 이렇게 마술사, 이런 부분이 하나에서 재미가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기고 그 자체로서 재미삼아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밥벌이가 될 수 있다. 그거만큼 행복할 수가 없죠. 그 자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간단하게 내가 신체에서 뻗어서 행동했는데 그 자체가 밥벌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기능, 기술, 재주,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 이게 바로 식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식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을 얘기한다면 제품 같은 거죠. 제품이나 상품이랑 똑같은 말인데 상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자체가 바로 이제 여기서 상품, 여기 작품, 예술 작품도 얘기할 수 있죠. 요 자체로서 또, 요게, 제품 자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장인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제 무형문화재들,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제 일이면서도 어떤 일종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 가업에 의해서 이렇게 해왔던 일들, 그 노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제품적 상품이나 이런 예술 작품적 요소가 이제 식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당연히 들어갈 게 있죠. 여기에 특허라든지, 그쵸? 저작권. 자, 특허나 저작권 하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 자체. 예를 들어서 노래 작사, 작곡을 했다. 아니면 하나의 발명을 했다. 그 자체만으로 로열티가 나오죠. 팔짱 끼고 먹을 수 있는 거. 크게 노력하지 않고 밥벌이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또 식신의 개념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죠. 모두 다 그러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여기다 써도 되겠나? 자, 식신 중에 식신, 뭡니까? 부모 유산이죠. 부모 유산. 이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도 원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니까 세월 지나니까 들어오는 게 부모 유산이죠. 그 다음에 건물주죠. 조물주보다 좋은 건물주 얘기하는데 건물 임대업이죠. 그러니까 건물만 갖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재물. 이게 바로 이제 식신의 개념인데요. 식신. 그렇죠. 누구나 다 이 식신, 그래서 이제 사주 자체에서 이제 식신이 대한 개념이 이제 너무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서 이러한 현대에서도 이러한 요소로서 밥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식신이 있으면 이러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회상 살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식신의 중요성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힘들게 머리를 쓰거나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거나 뭐 피땀 흘려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 근심 걱정 없이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식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신이 먹을 복. 그래서 식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식복 자체가 또 뭐라고 합니까? 재물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먹고 이러니까 주로 이제 의식주가 풍부한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좀 너그럽고요, 인자하고요. 왜냐하면 크게 어떤 고통 없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어떤 그런 형태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사주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자한 느낌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니까 또 호감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따르고 그렇죠. 그래서 순탄하고 매끄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기운이 바로 식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식신이라는 기운에 의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안정된 편안한 어떤 인상을 봐도 느긋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갖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식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이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세 가지 관점이죠. 이거는 이제 원리도 십성 그러니까 육친 원리도를 좀 보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제가 원리도를 뭐 간단하게 그려보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비식 제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원리도가 이렇게 돼 있고, 생하고. 아극제하고, 제극인하고, 임극식하고, 식극관하고, 관극비,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이제 원리도죠. 이 원리도에서, 이제 일단 우리가 알아본 게, 이게 이제 식신하고, 상관이죠. 우리가 식신을 보는 거죠. 식신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목을 보면 양을 보는 거죠. 을목일간이 을목을 보는 것.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임수일간을 보는 거. 이게 양양을 보는 거고 개수일간이
개수일간을 보는 거. 이런 개념이다라고 일단 제가 뭐 아주 기초, 이 물론 다 아는 얘기겠지만 기초가 안 돼 있는 분이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음양의 개념이다는 자체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식신을 보죠. 이 식신.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죠. 세 가지 관점.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비겁을 설계하는 관점이 있어요. 비겁을 설계하는 관점. 두 번째가 뭐냐면 재성을 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관을 극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관점을 자, 식신을, 물론 여기서 이제 오늘은 식신을 하니까, 물론 상관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을 놓고 사주 원국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요 자체가 해결이 되면, 보는 능력이 생기면 여기서 바로 운 보는 법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주를 보는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사주 원국을 보는 법이 있죠. 원국이라고 그러죠. 사주 8자, 8자를 보는 법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운을 보는. 그래서 명운 그러죠. 명을 일단 그건 1차원적으로 명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죠. 일단 그래 명 자체를 보는 능력이 생긴 이후에 운을 보는 거죠. 운이라는 자체는 명을 제대로 판단 못하고 운을 보는 오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사주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표현하기를 이게 사주 8자를 명이라고 그러죠. 사주 8자를 명을 뭐 자동차에 비유하고 운을 이제 배로 고속도로 도로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 자체가 어떤 차인지, 뭐 트럭인지, 그러니까 화물차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일종의 뭡니까, 버스인지 승용차인지, 뭐 어떤 이런 자체가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운이 좋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의 개념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자체, 그게 바로 운 보는 법인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1차원적으로 명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모든 게 마찬가지. 이 세 가지 자체가, 이 세 가지 관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설계하는 관점, 생하는 관점, 극하는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인데,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든 십성에서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식신이라는 자체가 첫 번째 비겁. 자, 일간이 있죠. 일간이 있고, 일간 대비 뭐가 있나요? 일간 대비 비견과 겁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뭐냐면, 여기가 비견 겁재지만, 여기서 일간과 여기는 이제 음양이 같은 거니까, 음양이 같은 거고, 음양이 같은 거니까, 여기는 같은 개념으로, 겁재는 음양이 다른 거니까, 이제 달리 본다. 이렇게 볼 수, 이게 이제 이렇게 한편이다. 이렇게 그러는 건데요. 어떤 측면에서 일간과 또 이렇게 대비되는 형태로 보기도 하고요. 음양이 같은 이렇게 대비되게 형태로 보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일간과 이렇게 함께 보는 관점에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비겁을 설계하는 역할이다. 비겁을 설계하는 역할은, 자, 그러면 식신이 일간을 설계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일간의 입장에서 식신이잖아요. 식신이라는 기운은 어떤 거냐? 자기 에너지 손실이 극히 미미한 거. 내가 생하되 그 생함 자체를 못 느낄 정도로 미미한 상태에서 생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다. 거꾸로 상관은 뭐예요? 상관은 내 에너지 소진이 너무 심해서 뭐 탈진할 정도로 에너지를 빼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간이 약해도 식신을 만나면 크게 자기 자신의 에너지 손실이 있지 않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형태에서 내 먹거리를 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거고, 왜 또 식신이 좋냐면, 자, 겁재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겁재가 전번 비견겁재 시간에 이제 겁재를 했었죠. 그 겁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겁탈의 의미가 가장 강하다고 그랬죠. 결국은 일간의 것을 빼앗아가는 가장 어떤 나쁜 성분의 기운이 겁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겁재의 입장에서 식신은 뭐냐면 상관이 됩니다. 상관이 돼요. 그러니까 겁재 입장에서 보면 식신이 상관이 돼요. 자, 그러면 겁재의 나쁜 기운을 식신이 모조리 빨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기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겁재의 힘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죠. 겁재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건 일간으로 하여금 겁재로부터 당하는 그런 분탈, 겁탈적 요소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식신이 어떤 거예요? 자, 봐요. 나쁜 기운을 모조리 뺏어와서 나한테 도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잠깐, 빨리 생각하려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든다 그러죠. 바로 자, 일단 나쁜 기운을 먹어서 바로 우유를 뿜어내는 것과 같이 부정물을 먹고 우유를 만드는 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맑은 물도 아니고 부정물을 먹고서도 우유를 만들어내는 자체가 식신이다라고 보면은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라는 거. 자, 요게 이제 비겁이 설기하는 관점에서 보는 부분의 1차원적인 부분에서 식신이 좋은 관점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일간이 비겁보다 약한 사주인지 아니면 비겁보다 강한 사주인지 자체가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이 사주 볼 때 사실 이 자체를 중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요. 자, 무토일주가 있다. 무인일주다. 예를 들어서 무인일주. 무인일주가 무신월에 태어났다. 연은 이제 일단 빼놓고요. 무신 되는지 일단 이렇게 무신월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게 비견이죠. 자, 그럼 기토는 뭡니까? 겁재가 되죠? 기묘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는 인목의 12운석으로 생지에 앉아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무신은 뭡니까? 이게 병지에 앉아있죠. 이거 기묘, 이 겁재도 병지에 앉아있죠.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안정적인 자리에 앉아있나요? 이 생지에 있는 무토가 일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있는 자리를 앉아있죠. 자,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비견이나 겁재에 의한 폐해, 그러니까 분탈이나 겁탈에서 벗어나는 수 있는 사주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인입니다. 인목.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 구성 원국에서 일간이 강하냐, 비견 겁재에 비해서 강하냐, 약하냐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간에 비견 겁재가 떠 있는 사주는 반드시 12운성으로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갖고 있냐, 12운성으로 따져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사주가 되면 비견겁재의 도움으로 오히려 생산 활동이 커지는 형태로 나타나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거꾸로 돼 있다. 그렇지 않고 요 기운 자체가
달리 돼 있다. 거꾸로 돼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신이고 거꾸로 할게요. 무인이고 여기가 기묘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무토일간은 어떻습니까? 비견겁제에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분탈과 겁탈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소모적인 일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어떤 세월을 살아가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 비겁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재성을 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 식신이 재성 1로 넘어오죠. 이제 재성을 생하는 관점이죠. 생하는 관점. 자, 요것을 보면, 자, 재성에는 뭐가 있나요? 재성에는 정제가 있죠. 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편제가 있죠. 정제는 양, 양이 이제 정제고요. 편제는 양, 음이 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면, 이 정제와 편제, 그래서 이 식신이 정제를 생할 때와 식신이 편제를 생할 때가 다릅니다. 달라요. 요 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 관점을 어쨌든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정제를 생한다. 그러면 식신은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면, 그 생산, 제조, 그 다음에 연구나 어떤 그 관리직 형태의 이런 형태의 주로 안정적으로 그 재물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 뜻을 펼치게 된다.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거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재물을 취하는 환경이 되고 정제라는 속성 자체가 무리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험이나 아니면 투기성이나 아니면 뭔가 좀 대박 이런 속성에서 환경을 만들지 않고 그냥 내가 일한 만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형태로 자기 직업성을 살려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제라는 자체가 바로 현실적이라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제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속위주라고 그러죠. 실속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속. 굳이 오버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생활 양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이 이제 편제를 생하는 형태죠. 자, 식신이 편제를 생한다. 요 자체. 식신이 편제를 생하는 상태를 보면은요, 자, 편제는 어떤 겁니까? 주로 편제는 풍류적인 속성을 좀 갖고 있죠. 그죠? 풍류적이죠. 그 다음에 낙천적이죠. 자, 풍류적이고 낙천적인 성문이고 또 여기 하나 또 뽑아서 얘기하면 사업가적 기질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요 부분 자체가 이제 편제인데, 그러니까 식신이 편제를 만나게 되면, 자, 여기 재밌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식신은 주로 뭐냐면, 그 생산이나 제조 관련, 이런 쪽은 이제 안 가죠. 요거는 이제 정제를 봤을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자체가 약간 식신 자체가 이제 여유로운 어떤 그런 어떤 일종의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연관성을 띠는데 보면은요, 요 같이 또 이렇게 묶어줘서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주로 직업적으로 뭐냐면 무역이나 유통,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무역이나 유통, 직업적으로 하는 게 오락이나 유흥,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자, 이러한 형태의 사업성의 매력을 느껴서 이러한 직업 쪽으로 가는 게 주로 편재의 기운, 식신에도 다분히 어떤 약간의 풍요적인 성분적 요소가 안일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뭔가 안일하는 기운이 편재에 의해서 팽배해져서 이러한 형태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즐기면서 벌 수 있는 방향성적으로 흐르더라. 이게 그래서 편재를 봤을 때와 정제를 봤을 때 식신이 또 자기 모습이 달라진다. 달라진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식신 이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통변 자체가 안 맞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관을 극하는 거. 관을 극한다. 관을 극한다. 자, 관을 극하는 형태죠. 자, 관을 극한다.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이제 편관,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편관과 칠살이라는 부분을 차이를 아시나요? 편관과 칠살의 차이. 일반적으로 이제 같죠. 그죠? 편관은 예를 들어 간모 일간이 경금을 만나면 편관이죠. 그죠? 편관을 만난 거죠. 어떨 때, 근데 편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칠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칠살. 어떨 때 칠살이고 어떨 때 편관인가. 물론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 너무 간단하니까, 편관과 칠살의 차이는 간목일간이 경금의 극의 어떤 극의 힘을 버틸 수 있으면 편관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물론 구체적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편관의 에너지를 버틸 수 있으면 편관이 되는 거고요. 버틸 수 없으면 일간이 이 편관의 힘의 어떤 버틸 수 없으면 칠살이 된다. 칠살이 형태로 좀 주로 부르고 뭐가 돼요? 병을 많이 얻고요. 그 다음에 사고, 그렇죠? 횡액이라고 해요. 횡액. 이 횡액에는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재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가족 불화라든지 엄청 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칠살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차이가 뭐냐? 오히려 편관으로서 이 사주 자체가 편관으로서 잘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 검, 경. 이 계통에서 크게 성공하는 그러한 어떤 사주 구조가 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편관과 칠살의 차이가 한 끗 차이가 바로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편관을 잘 조절해주는 그러한 사주.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은 사주는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일간도 강하고, 그 다음에 편관도 강하고, 세 번째, 식신도 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사주냐. 그러면 이제 칠살하고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게 칠살이 될 수가 없겠죠. 일간이 강하고, 식신도 강하고, 편관도 강하니까. 편관도 강해야 돼요. 왜 강해야 되냐면, 편관이 강하다는 거는 어느 조직 계통에서 뭔가 아주, 힘있고, 그러니까 편관이 힘이 있다는 건 조직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관은 주로 조직이 어떤 조직을 얘기하냐면, 군, 검, 경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편관이 강하다 그러면 주로 이제 검찰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요즘 안기부라고 국정원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군 조직에서 국방부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안정된 조직에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주가 되는 거고, 편관이 좀 약하다 그러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군인 중에서도 저기 어떤
산속에서 그냥 이렇게 간부 정도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산속에서 그 군인이라 간부 정도, 이런 뭐, 물론 그 사람 무시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평간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 조직의 어떤 특성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강한 게 좋다라는 거, 이걸 버티는 일관노간이 되는 거, 식신도 마땅히 내가 식신은 뭡니까? 내 아래 사람을 다스리는 기운도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하부 조직을 다룰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 이게 바로 식신 제살격 그러고요. 살용 식재격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식신 제살격과 살용 식재격의 차이는 아시죠? 여기 앞이 뭐냐면 격이 되는 거예요. 격이도 이게 용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격에 살을 용한다는 거고, 살격에 식신을 요구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형성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자평진전에서 나오는 자평진전의 격국법이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에서, 그래서 이 식신제살격이나 살용식재격에 속하는 사주는 아까 말했듯이 사주가 좋으면 군, 검, 경 이런 계통에서 대성하는 사주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식신이라는 기운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모습,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운 자체, 물론 식신뿐만 아니라 상관도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마찬가지, 항상 이 세 가지, 설기하는 관점, 생하는 관점, 극하는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은 항상 사주 원국 볼 때 염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운을 보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생겨서 운 보는 실력 자체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운법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여기서 하나 팁을 더 드리면, 자, 올해 간목일주가 기해년을 맞았잖아요. 기해년. 그죠? 간목 기해년이면 되게 일반적으로 뭐 이게 정제로는 뭐죠? 그죠? 간목이 기토를 만났으니까 정제 운이다라고 보잖아요. 이게 일참, 그 다음에 이게 또 뭡니까? 편인이니까 편인, 천간에는 정제운이요, 지지에는 편인운이요. 그래서 정제와 편인을 열심히 통변하죠. 정말 1차원적이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여기서 하나 배웠죠. 이 극하는 관점이, 이 극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사주에서 가장 강렬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가장 강렬하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뭐를 봐주냐면, 기토가, 기해년이잖아요. 이 기토가 뭐를 극합니까? 개수를 극하죠. 있든 없든, 팔자에 있든 없든. 그냥 팔자에 있든 없든 기토는 개수를 극한단 말이에요. 이 개수 자체의 힘이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간목의 입장에서는 이 개수를 쓰는데 부자연스럽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목이 재성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간목이 재성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개수가 자유스럽게 쓸 수 없는 간목 일간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운법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팁을 하나 받을 거라고 하는데, 제게 보면 이제 동영상 지루하니까 듣다 말잖아요. 중간에 하나 탁 꺼버리는데, 끝까지 들은 분은 이 팁이라도 하나 얻어가시라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식신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상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어서 십간론의 입장에서, 십간론이 아시죠? 그 천간의 각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간. 그러니까 10개의 간의 서로 간의 관계 조합. 그러니까 식신 조합으로서의 그 관계. 그러니까 똑같은 식신이라도 좋은 식신이 있고 안 좋은 식신이 있어요. 이거 자체를 제가 바로 연결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